농촌 소득 문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 참 어려운 숙제들이죠.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술이 요즘 화제입니다. 바로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술의 진짜 모습, 그 가능성과 현실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나온 한 보고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 혹시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우선 영농형 태양광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을 쫙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땅에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만든 전기도 팔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계획 정말 완벽한 윈윈 전략처럼 보이죠. 농촌의 오랜 고민거리인 소득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도 달성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동안 쌀 농사 말고는 다른 걸 하기 힘들었던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허가 기간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확 늘려주고요.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 수입에 더해서 전기 판매로 꽤 쏠쏠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근데 모든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미국입니다. 이걸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벼나 밭작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패널 아래 그늘에서 양 같은 가축을 키우는, 그러니까 방목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작물 재배는요, 보시다시피 고작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랑 농업 환경이 정말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2년 일본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할게요 라고 허가받은 건수가 5,351건. 그런데 농사 그냥 접고 아예 태양광 발전소로 바꿀래요 한 건수가 5,422건. 오히려 농사를 포기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농민들이 농업 자체를 떠나버리는 길로 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신호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잘 이야기되지 않았던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비용과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요,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게 패널을 높이 설치해야 하거든요.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죠. 일반 태양광보다 설치비가 무려 최대 3배까지 비싸집니다. 수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작부터 문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농업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메타 연구를 보니까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80%의 경우에서 수확량이 줄었어요. 그늘이 지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심한 경우에는 수확량이 무려 88%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확량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농사를 망치는 거나 다름없죠. 어디 그뿐인가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분들한테 갑자기 발전 설비를 운영하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기계 작업이 어려워지니 인건비는 더 들고 시설물 보험료도 내야 하죠. 또 장기적으로는 토양이 딱딱해지거나 나중에 낡은 패널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말 농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당사자죠. 농민들은 과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빌려서 농사 짓는 땅에 태양광이 들어오면 난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 이상이 자기 땅이 없는 임차농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임대료 받는 게 더 낫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분들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이 아니라면 과연 이 정책으로 진짜 이익을 보는 건 누구일까? 네, 구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땅을 가진 지주나 아예 농촌과 상관없는 외부 자본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20년 넘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평생 그 땅을 빌려서 생계를 이어온 임차농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는 거죠. 결국 부는 한쪽으로 쏠리고 실제 농민은 소외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일부 농민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밥상,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수확량이 딱 2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 면적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28,000헥타르의 농지가 그냥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식량이냐, 에너지냐? 우리는 우리 땅의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을 하나 소환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기억나시죠? 15세기 영국에서 지주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양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농민들이 함께 농사짓던 공동 경작지에 여긴 이제 내 땅이라며 울타리를 쳐버렸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도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경고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어쩌면 21세기형 인클로저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의 본질적인 가치가 돈이 되는 에너지 생산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농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을 기르는 들판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게 될 겁니다.